리버풀의 안필드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홈에서만 엄청난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당장 이번 시즌은 홈에서 전승했습니다. 상대가 브렌트포드라고 했을 때 이번 경기는 지난 본머스전이나 노팅엄 포레스트전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죠. 맥알리스터가 카드 누적 징계로 이번 경기는 쉬었고 엔도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선 치미카스 대신 오른발 풀백 조고메즈가 왼쪽에 출전했죠. 오늘은 조고메즈 대신에 왼발잡이 풀백 치미카스가 출전했습니다. 치미카스가 왼쪽에 띄워주면서 조타를 공격적으로 지원해주면 왼쪽 공격이 활발해지는 것과 더불어 오른쪽 공격도 여유가 생깁니다. 살라, 소보슬라이, 아놀드로 이어지는 리버풀의 핵심 라인도 살려줄 수 있는 거죠. 리버풀은 학포를 메잘라 자리에 투입하면서 학포의 공격적인 능력을 많이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학포는 동료와의 연계가 좋은 선수인데요. 밀집된 공간이라도 소보슬라이에게 2대1 패스를 요청합니다. 학포가 이동하는 방향보다 공이 조금 뒤로 왔는데 뒤쪽에 있는 발을 잘 이용해서 공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슈팅까지 마무리해보는데 골키퍼 정면입니다. 퍼스트 터치와 슈팅까지 개인적인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은 또 안필드에서 유독 잘 통하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가동합니다. 누네즈가 전방 압박의 선봉장이 되고 한쪽으로 몰아주면 나머지 선수들이 다가가서 처리합니다. 이 장면에선 행동대장이 학포가 되었고 타이트하게 압박하러 달려갑니다. 학포의 타이트한 압박으로 콜린스는 공을 잃게 되고 리버풀은 손쉽게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이게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상대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없는 골목으로 압박한 다음에 공을 요구합니다. 상대는 깡패 같은 리버풀이 무서워서 눈물을 머금고 소유권을 내줍니다. 리버풀의 주된 공격 패턴 중에 자주 나오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최소 슈팅까지는 무조건 나오는 방법인데요. 누가 뭐래도 리버풀 공격진에서 가장 위협적인 건 살라죠. 살라가 공을 잡으면 수비가 직접적으로 컨택이 없더라도 살라에게 시선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살라가 직접 돌파나 마무리도 되는 선수이지만 플레이메이킹도 일품이죠. 그래서 누네즈가 수비수들 사이 공간으로 쭉 치고 들어가요. 게다가 오른발잡이니까 바로 슈팅하기도 좋은 위치죠.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보면 살라가 공을 잡았죠. 수비수들의 시선이 살라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해 누네즈가 수비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고 살라가 툭 하고 공을 내줍니다. 누네즈는 바로 슈팅을 시도하죠. 골키퍼 가랑이 사이를 잘 좁혀서 막아내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브렌트포드는 강팀과 경기할 때도 끈끈한 수비력과 확실한 역습 카드로 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팀입니다. 리버풀의 코너킥이 실패로 돌아가고 엔도가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보지만 옌센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옌센이 반대쪽 은베모를 보고 공을 찔러줍니다.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역습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성과를 얻는 걸 요즘 딸깍 축구라고 하죠. 브렌트포드도 딸깍에 특화되어 있는 팀입니다. 매경기 주도하는 상위권 팀이 아니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딸깍이 필수입니다. 은베모가 옌센에게 받은 공을 잡는데 간 만든 순두부 그 자체입니다. 부드럽게 터치하고 여기서 터치 방향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은베모는 영리하게 위쪽 방향으로 칩니다. 본인이 왼발잡이기도 하고 자연스레 어깨와 등으로 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세가 되니까요. 이런 자세가 되고 아놀드는 붙었지만 수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은베모는 찍어차서 골문안을 노린 것 같은데 알리송이 각을 좁혀 잘 막아냅니다. 진짜 알리송이 든든한 국밥처럼 안정적입니다. 일반 국밥 느낌이 아니라 가게 벽에 음식 효능 붙어있는 최소 70년 이상 전통 가마솥 국밥집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역습은 브렌트포드만 강한 게 아니죠. 3명의 빠른 공격진으로 역습하는 리버풀입니다. 조타와 살라는 자신의 자리로 침투해주면서 수비 한 명씩을 끌어줍니다. 누네즈를 막기 위해 브렌트포드는 2명의 수비를 투입하고 뒤에 빈 공간을 치미카스가 맛있게 먹어줍니다. 누네즈는 치미카스에게 툭 하고 공을 밀어줍니다. 치미카스가 공을 잡고 안쪽으로 밀어주지만 이미 빠르게 복귀한 브렌트포드 수비진입니다. 고메즈가 있었다면 이런 장면이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왼발잡이 풀백의 장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브렌트포드의 체력도 칭찬할 만한 장면입니다. 한두 명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의 팀 전체가 내려와서 헌신적으로 수비합니다. 이 장면은 브렌트포드의 공이었지만 또 리버풀의 깡패 같은 전방 압박으로 브렌트포드 진영에서 공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 공을 아놀드가 잡고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누네즈에게 이 공을 내줍니다. 누네즈가 리버풀에서 정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자신이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리버풀의 공격 장면에선 거의 다 껴있습니다. 지난 루턴타운전에서도 엄청난 찬스를 놓치긴 했지만 그 외의 장면들도 누네즈의 움직임과 연계가 좋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누네즈가 등지고 아놀드의 공을 받고 살라가 뛰는 걸 보고 툭 내줍니다. 자기가 골을 넣지 않더라도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이 공을 오른발로 아주 부드럽게 퍼스트 터치하는 살라입니다.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각도에서 키커가 살라다? 못 넣기가 더 어렵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볍게 감아차면서 마무리하는 살라입니다. 리버풀에도 많은 좋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살라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살라는 넣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넣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득점 상위권에 있는 홀란드, 살라, 손흥민의 공통점이죠. 이 득점 하나가 리버풀의 다음 공격도 자신감 있게 만들어요. 이런 과정이 모여서 쌓이면 그걸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리버풀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리버풀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엔도를 투입하고 나서 아놀드와 치미카스를 더 공격적으로 올려쓰기 시작했습니다. 치미카스는 사이드 쪽으로 바짝 이동해서 조타의 공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놀드는 사이드에도 있다가 중원으로 이동하면서 빌드업을 도와줍니다. 아놀드가 중원으로 와줄 때는 소보슬라이가 사이드 쪽으로 나가면서 그 공간을 커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킥이 좋은 아놀드는 조타나 누네즈를 보고 중원 쪽으로 한 번의 로빙 패스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엔도가 아래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3백 같은 형태를 만들고 풀백을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리버풀입니다. 엔도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크게 수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꽤 많이 활용해볼 만한 대형입니다. 아놀드가 중원 쪽에 있으면서 빌드업에 개입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면처럼 살라가 갑자기 라인을 깨면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럼 아놀드가 공을 깎아주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구질과 코스의 공은 수비수들도 건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 헤더를 잘못하면 골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살라가 이 공을 발에는 갖다 대지만 공이 떠버립니다. 오른발이기도 했고 수비수의 헛발질이 공의 착지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첫 번째 골도 아놀드의 기점 패스로 시작했고 좌측에서 공격적인 장면도 꽤 나왔습니다. 엔도가 직접적으로 뭘 한 건 많지 않지만 엔도를 수비적으로 대기시킨 게 풀백을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기는 후반전이 됩니다. 학포를 메잘라 자리에 쓰는 것에 대한 의문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포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공격적인 기여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좁은 공간이지만 학포가 조타 쪽을 주고 돌아서 움직입니다. 조타가 앞쪽으로 패스를 넣을 때 학포와 치미카스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이것이 수비진의 집중력을 더 흐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수비진들은 누구를 막을지 혼선이 오고 실제로 학포와 치미카스 둘 다 잡을 수 있는 공입니다. 아무래도 왼발잡이가 여기서 올리기 더 편하니까 학포는 가다가 멈추고 치미카스가 이 공을 태클까지 하면서 올립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역시 복이 왔습니다. 태클까지 하면서 살려낸 공이 VAR 결과 완전히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판정됩니다. 여기서 살라는 올라온 공을 그냥 가볍게 머리로 밀어넣으며 멀티골을 만듭니다. 루턴전에서도 치미카스가 출전했다면 이런 그림들이 꽤 나왔을 텐데 아쉽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리버풀입니다. 조타가 치미카스에게 패스를 받고 1대1을 시도합니다. 브렌트포드가 여기서 쭉 나와서 공간을 채워줬다면 더 완성도 높은 수비를 했을 텐데 이 공간을 비워놓은 게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조타는 여기서 오른발로 툭 공을 쳐놓습니다. 안쪽으로 몰고 가다가 슈팅을 때리는데 공이 발등에 정확히 임팩트된 건 아니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공이 새끼발가락 쪽에 임팩트됩니다. 궤적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3대0을 만드는 조타입니다. 경기는 이후로 정리하는 양상으로 흐르게 되고 리버풀은 결국 승리를 만듭니다. 저는 매주 프리미어리그 빅6를 중심으로 분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꾸준히 영상 올리고 있으니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팀들이 그런 것처럼 리버풀도 부상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티아고는 정말 얼굴을 까먹을 정도이고 바세티치, 커티스 존스, 로버트슨까지 없을 때 더 생각나는 자원들이 부상 중입니다. 핵심 선수들의 공백 동안 추가 부상 없이 지금처럼 승점을 차곡차곡 쌓는다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팀입니다. 리버풀의 우승 경쟁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